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에 작은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번영했으며 특히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자연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늘 왕국의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고 그들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아기를 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성에 비가 쏟아지던 날 왕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의 여신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노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왕비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왕과 왕비는 아름다운 왕자를 맞이했으며 그의 이름을 페르데네라고 지었습니다. 페르데네는 자라면서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늘을 걷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았으며 그의 걸음에 따라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태양과 달이 그의 발 아래 춤추듯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페르데네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새는 부상을 입어 날지 못하고 있었고 페르데네는 그 새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는 회복하였고 고마운 마음으로 페르데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황금의 깃털이었습니다. 황금 깃털의 마법을 알게 된 페르데네는 새를 따라 하늘 미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차원의 생명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구름 나라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구름 나라의 왕은 페르데네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겠소 라고 왕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해의 보석을 찾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달의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과제는 별의 춤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데네는 용감하게 도전에 임했습니다. 해의 보석을 찾기 위해 태양의 영혼을 찾아가 도움을 받았고 별들의 움직임을 읽어 쉽게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달의 노래는 달빛의 여신에게 노래를 배워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별의 춤은 새와의 우정 덕분에 하늘에서 직접 별들과 춤춘 경험을 통해 무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제를 마친 페르데네는 구름 나라의 공주와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달의 역할을 하며 양 왕국의 사랑과 평화를 오래도록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걷는 페르데네 왕자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동화로 사랑, 용기, 우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작은 빨간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고양이로 매일 마을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다른 마을 고양이들이 두려워한다는 숲, 미스테르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스테르 숲은 오래된 나무들과 빽빽한 초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루시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루시는 예상치 못한 마법의 듯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숲의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작은 별빛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루시는 숲의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노래처럼 들렸고 루시는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곧 루시는 낯선 동물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슴과 토끼 여우들이 사이좋게 모여 있었고 놀랍게도 모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이 동물들이 숲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숲의 중심에 서 있는 고대 나무 그란드 슈벨드는 이 모든 비밀의 근원지였습니다. 이 나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숲에 사는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숲의 균형이 깨지면서 스톰 클로우라는 사악한 늑대 무리가 그 마법의 힘을 차지하려 숲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 세계에는 모르는 일이 많다는 것과 자연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기로 한 루시는 숲의 동물들과 함께 스톰클로우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루시와 숲의 동물들은 스톰클로우를 무찌르기 위해 협동했습니다. 루시는 그란드 슈벨드의 가지 하나를 빌려 그것이 가진 마법의 힘으로 늑대 무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스톰 클로우가 숲을 떠나게 되었고 숲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루시는 더 이상 단순한 마을 고양이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의 명예로운 수호자가 되었으며 미스테르 숲의 비밀을 지키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매일 숲을 순찰하며 숲의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조화를 지키고 마을에 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루시는 모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마을의 모든 고양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속에서의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라 푸슈르델라밥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소녀로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마을 근처의 숲을 산책하곤 했는데 어느 날 산책 중에 신비로운 오색 깃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깃털은 태양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며 그녀의 손에서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라푸슈르는 이 깃털이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모님께 가져가 보여줍니다. 부모님도 그 깃털의 아름다움에 놀라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라푸슈르는 깃털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방 안에 깃털을 놓고 계속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깃털이 홀로 스스로 빛을 발하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그녀의 방을 가득 채우고 마치 무언가를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라푸슈르는 깃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집을 나서 숲으로 향합니다. 숲을 지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아름다운 전설 속의 요정들이 사는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정들은 오래전부터 이 깃털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것은 요정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라푸슈르는 깃털을 요정들에게 돌려주었고 그 대가로 요정들은 그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라푸슈르는 첫 번째 소원으로 마을에 끊이지 않는 행복과 풍요를, 두 번째 소원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과 장수를 빌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나중에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하기로 하고 요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라푸슈르는 성장하여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널리 존경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소원을 요정들에게 돌아가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정들의 마을에 다시 찾아간 그녀는 마지막 소원으로 요정들과 인간 세상이 영원히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정들은 그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었고 그렇게 해서 마을은 물론 요정과의 관계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라 푸슈르델라밥의 모험은 프랑스 곳곳에 전해 내려오며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함께할 때 더 큰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푸슈르와 요정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을 찬찬히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다. 이 시계탑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로 사람들은 이 시계탑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시계는 수세기 동안 멈춰 있었고 매년 특별한 축제 때만 잠시 작동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시계는 그 자체로 전설과 같았다. 이 마을에는 샤를르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어린 샤를르는 늘 호기심이 많았고 이 시계탑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샤를르의 할아버지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시계와 관련된 많은 옛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항상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샤를르의 궁금증에 미소만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다. 시계탑이 약간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시계의 한 부분이 부서졌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누구도 이 시계를 고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샤를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치기로 결심했다. 부서진 시계탑을 조사하던 샤를르는 우연히 시계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샤를르는 신비로운 방을 발견했다. 그 방은 마치 시간 여행을 위한 비밀 통로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십 개의 작고 반짝이는 톱니바퀴가 있었고 벽에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수많은 수수께끼가 적혀 있었다. 샤를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다. 매 순간이 도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 시계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마을의 시간과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였던 것이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샤를르는 드디어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 그 순간 작동을 멈췄던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을의 시간도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과 마을의 역사가 다시금 올바르게 이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시계탑이 다시 작동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샤를르를 칭찬했다. 할아버지는 샤를르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내가 해냈구나. 이제 이 마을의 시간은 내가 지켜줄 것이란다. 샤를르는 그 말에 무게를 실감하며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샤를르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마을과 마을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란 단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과 삶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풍경임을 알게 된 것이다.